오늘도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길을 걷고 있는 장 할아버지. 그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그는 이 마을의 한 명뿐인 집배원. 그가 어떻게 편지를 배달하는 것인지 시각장애인 집배원 장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중국 허난성의 한 시골 마을. 장 할아버지는 거리 곳곳에 박혀있는 돌부리에 도로 한켠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차. 낮은 내리막길에 막혀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제 배달할 집에 도착했어요. 배달할 장소에 도착했다는 할아버지. 전해줄 신문부터 꺼내 드는데 과연 이 집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는 곳이 맞을까? 맞아요. 우리가 보는 신문이에요. 항상 이 시간에 갖다 주시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다시 배달에 나서는 할아버지. 마을로 이어지는 모퉁이 길을 정확하게 돌아서는가 하면 집 앞인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 우편물을 확인하고는 조심조심 문 앞으로 다가서서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집은 제대로 찾은 것인지. 그런데 집주인 등장하자마자 내놓는 신문. 이번에는 편지까지. 그런데 이 편지 정말 아저씨 집으로 온 거 맞아요? 우리 집에 온 게 맞네요. 어떻게 이렇게 배달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한 번도 잘못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허난일보, 또 이것은 가방 속에 배달할 순서대로 신문을 넣어 놓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 신문이 항상 같은 집이니 가능하다 하더라도 들쑥날쑥 받는 사람이 바뀌는 편지는 어떻게 배달하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우체국에서 편지를 전해받는 이 순간. 아, 이건 황수경 씨 집에 온 거고요. 이건 지석진 씨 집이에요. 황수경, 지석진, 성동일 씨 순서란 말이지. 이렇게 전해줘야 하는 집 순서에 맞춰서 편지를 전해받는 것이다. 많아요, 근데 양도 굉장히 많네요. 편지가 적을 때는 직접 전해주고 많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자기 것을 찾아가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동안 잘못 배달한 적은 없었을까? 아니요, 전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잘못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는 장 할아버지. 그가 일곱 마을 2천여 가구의 우편물을 책임져 온 것도 벌써 40여 년. 그는 매일 꼬박 6시간 동안 하루에 10km씩 걸어왔다. 이곳은 장 할아버지의 집. 반기는 이 하나 없는 이 작은 집에 할아버지는 홀로 살고 있었다. 1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살았다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40여 년 동안 어떻게 혼자 생활해온 것일까?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빠시는가 하면 집안 곳곳에 앉은 먼지가 보이긴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쓸어내는데 이거는 제가 쓰는 냄비고요. 이거는 보온물통. 또 이건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컵이에요. 아, 여기에는 밥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제자리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엌에 즐비한 물은 무엇일까? 이건 제가 마시는 물. 식수. 이건 설거지할 때. 이건 세수할 때 쓰는 물이에요. 이렇게 항상 제자리에 준비해 두는 것이 살림 노하우. 3살 때 눈병이 났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그 후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3살 때 잃어버린 시력. 할아버지가 60평생 본 것이라곤 오직 하나, 어둠뿐이다.
하지만 살을 베어가며 칼질을 익혀왔듯 오랜 시간 동안 손수 살림을 해오며 익혀온 덕에 이제는 집안 구석구석 살림살이 하나하나 손바닥 보듯 훤하다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항상 실패했던 야채를 볶는 일도 이제는 손쉽게 해낸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밥하다가 불을 낸 적도 있는걸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수백 번의 경험을 쌓는다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텅 빈 집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내야 하는 외로움. 하지만 그런 그가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때문. 내일이면 자신의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그는 외로움도 잠시 접고 내일을 기다린다. 대단하시네요. 소중한 일이죠, 집에. 아침 밝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배달 준비를 서두르는데 그런데 할아버지의 배달 준비가 끝날 때쯤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년 전 우체국에서 선물해준 라디오. 시간과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를 꼭 들어야 돼요. 편지를 배달할 때는 날씨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배달을 걸은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일에 대해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그 작은 기쁨에 한결같이 걸어온 40년. 지나긴 세월 동안 변한 것도 많다. 전화가 생기며 할아버지의 일감이 줄었고 자동차가 많아지며 할아버지의 배달길은 위험해졌다. 할아버지가 특히 조심하는 것은 도로. 도로는 위험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더 신경을 쓰죠.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될 텐데. 할아버지에게 매일 7마을 2천여 가구를 돌아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것도 수십 번이나 되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동행자이자 안내자는 바로 지팡이. 손수 만든 지팡이는 벌써 한 뼘 정도 달아 있었는데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1년에 4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왜 이 힘든 일을 시작한 것일까? 그때 동네에 우체부가 없어서 편지를 배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죠. 지난 2005년 4월에는 40년 근속으로 노동모범 훈장을 받기도 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편지를 받기 위해 마을 밖에 있는 우체국을 오가야 했을 마을 사람들에겐 편지를 전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는 할아버지야말로 그 어느 손님보다 반가운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우린 신문도 못 봤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린 고맙고 좋긴 하지만 저 양반이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전해줘야 하는 편지가 없어도 이따금 들르는 곳이 있다. 할아버지의 방문이 즐거운 소식이며 큰 기쁨이 되는 곳. 그가 찾은 곳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집.
어려서부터 형이며 아버지 노릇을 해온 동생. 그런 동생에게 당당하게 홀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집 배운 일에 더 열심히였는지도 모른다. 형과 함께 살고 싶지만 형이 부담된대요. 혼자 있을 형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운. 전해줘야 할 편지가 남았다고 일어서는 할아버지. 동생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형을 보낸다.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미안함에 형은 형대로,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는 동생은 동생대로, 형과 동생은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할 뿐이다. 할아버지는 다시 걸음을 서둘렀다. 아직도 마을 두 곳에 더 편지를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걸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시각장애인 집배원 할아버지. 그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한 통의 편지가 아닌 희망과 사랑일 것이다.